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도 하죠.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천재지변이라든가 또는 교통사고가 나서 아주 끔찍한 상황을 본인이 직접 당하거나 또는 바로 옆에서 목격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수많은 증상들, 예를 들면 불안, 공포감, 또 악몽, 또 플래시백이라고 해서 그 사고 상황들이 자꾸 마치 영화 필름 돌아가는 같은 눈에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심리적 증상과 함께 뭐 심계항진이라든가 숨이 답답하고 안 쉬어진 질식감, 또 온몸이 경직되고 긴장되는 그런 다양한 신체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을 PTSD라고 하고요. 이 질환은 이러한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때 비로소 PTSD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6개월 미만일 땐 증상이 똑같다 하더라도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하고서 6개월 넘어서 만성화되는지를 잘 관찰을 해야 PTSD로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을 경험한 이후에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충격적 상황을 접하게 되면은 이 심리적 증상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온 몸의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뭐 심기항진이라든가 또는 이 뭐 근육 긴장, 또 뭐 숨이 잘 안 쉬어질 것 같은 그런 질식감 같은 그런 신체 증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충격적 상황 바로 직후에 어떤 적절한 약물 투여를 하게 되면은 이런 그 후유증이 훨씬 빨리 감소된다는 다양한 임상 연구 결과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급성기에 적절하게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다행스럽게도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경과 관찰로 끝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그 불면이라든가 악몽 또는 뭐 사고 상황의 재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플래시백 같은 그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만나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겪는 이런 충격적 상황을 경험한 이후에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면 이건 오히려 그게 비정상입니다. 일부의 환자에서는 너밍이라고 해서 멍한 상태, 넉나간 상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충격적 상황을 경험한 이후에 어느 정도 증상이 좀 완화됐다 하더라도 이 복식호흡이라든가 또는 이완훈련 같은 이런 훈련을 습득을 해서 다양한 이런 신체 증상 및 또 신경계통의 증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계항진이라든가 근육긴장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신경계통의 증상들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자가관리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그냥 일정 기간 동안 경과 관찰 후에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 또 만약에 그런 상황을 같이 동시에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면 유사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집단 치료를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초기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약물 치료뿐만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상황을 다시 재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자꾸 끔찍한 형태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 방식을 대안사고, 대체사고로 교체해주는 그런 인지치료, 또 실제 상황에 비해서 내가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인지적인 접근이랑 또 행동치료, 이런 방법들이 보통 PTSD의 치료 방법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30대 초반의 남자 환자였습니다. 여자친구하고 전화 통화상에서 심하게 싸우다가 우리가 화가 나면 마음에 없는 말 할 수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이제 죽어버리겠다고 하니까 그냥 홧김에 그래 죽을 테면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여자친구가 전화 통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그 남자는 그 상황으로 이제 급히 달려갔죠. 그리고 발견한 거는 그 여자친구가 목을 맨 상태를 집에 찾아가서 발견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죄책감, 또 악몽, 불면,
이런 다양한 그런 증상들에 시달리다가 이 증상이 3개월 이상 해소가 되지 않아서 저희 병원에 내원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수개월 동안 이제 치료가 진행이 돼서 당시에 경험했던 어떤 불면이라든가 또 악몽, 또 사고 당시 재현이죠. 그런 끔찍한 상황들 본인이 목격했고 또 전화 통화하면서 들었던 그런 소리들이 마치 환청이나 환시처럼 정말 보이는 그런 증상들을 경험했던 케이스였는데, 그래도 아주 지나치게 만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 내원을 해서 적절한 약물 치료와 또 인지 치료, 행동 치료를 통해서 거의 완치가 된 그런 사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신 건강, 신체 건강 이거를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옛말이 하나 틀리지 않죠.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따라서 우리가 신체적으로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잘 챙겨 먹지도 않는데 정신 건강을 운운한다는 건 그거는 앞뒤가 바뀐 이야기죠. 따라서 정신 건강의 시작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말이 쉽지만 참 지키기 어려운 게 제때 삼시세끼를 적절하게 균형 잡힌 식단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또 적절하게 수면을 취하고 있는지, 또 살다 보면 우리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당연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적절하게 피로감을 잘 풀고 또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를 내가 제대로 해주고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점검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요약한다면 수면, 식욕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 놓고서 정신 건강은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우리가 정신 건강을 일단 논하려면 신경을 쓴다 하면 일단은 이런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먼저 신경 쓰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